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잠재된 취업 유전자를 DNA를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에나코레 소통-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 그리고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의 유소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환상의 콤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 그렇죠. 두 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잘 지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니까, 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메리 추석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미리 추석이시네요. 네, 미리 추석. 네. 자, 유소영 대표께서는요? 저희도 이제 추석 준비하느라고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필사 같은 걸 시키셨어요. 좋은 글귀가 있으면은. 근데 어렸을 때 필사했던 글귀를 다시 가져오셨는데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 글만큼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한 주였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직자들의 취업 DNA를 키워주실지 궁금한데요. 키워드 먼저 함께 보시죠. 면접에도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유소영 대표님? 네, 오늘은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요즘은 창의력이 곧 아이디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많은 기업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지원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죠. 네, 자, 정경호 대표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저는 그 면접 역량 강화로 해서 스피치 S, 3S 법칙 이렇게 말씀 쭉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솔트, 그래서 소금, 짜다, 그래서 인상적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창의적 스토리텔링과 연관돼서 예시와 비유를 활용한 면접 역량 강화에 대한 스피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위트 있게, 솔트 있게, 소금기 있게,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정경호 대표랑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 있게, 위트 있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위트라는 표현도 맞겠고요. 인상적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치를 할 때 첫 번째 짧고 간략하게 얘기해라. 두 번째 센스, 좀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해라. 오늘의 세 번째 이제 솔트, 소금이죠. 짜다, 인상적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글들과 어떤 말들에 있어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것들은 예시와 비유와 은유를 들어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설적인 사실적인 표현이나 설명적인 표현보다는 그것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영향, 좋은 영향이죠. 예,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런 비유나 은유, 예시를 잘 활용하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잘 하는 게 좋을지 그 예시를 좀 들어주시죠. 그렇죠. 좀 막연할 수 있어서요. 네. 예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설명이 없습니다. 다 예시와 비유와 은유입니다. 우리 성인 군자, 소위 말해서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이게 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천 스님 같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에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이런 표현 좋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백성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저의 실패 경험들을 훌륭히 활용해서 귀사에 입사하면 이렇게 쭉 이어가면 그 평온한 바다와 유능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그것에 깨달음의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 사람은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깊은 영혼과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되게 있어 보이네요. 예, 비유하고 은유 이거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동안 너무 말장난에 주력해온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한번 면접관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네. 정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그 위트 있게 좀 소금기 좀 던져보세요. 예. 네. 자, 정 대표님. 네. 인생가는 뭡니까? 네. 저번 주부터 저하고 죽자는 분위기시네요. 네. 자, 오늘 인생 재원 씨가 먼저 선수 네, 쳤어요. 선수 쳤었죠? 예. 저번 주는 제가 선수 쳤는데. 네. 인생가는 뭡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질문을 던지다가 질문을 받으면요. 굉장히 이게 좀 당혹스럽습니다. 멘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멘붕입니다. 예. 네, 근데 저는 만약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좀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해서 그 시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며 피나니. 저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꽃이 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정용 씨의 또 인생관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함부로 희망하지도 않지만 절대로 절망하지도 않겠다. 이런 제 좌우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맡겨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젊은이라는 표현은 되게 죄송하네요.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 제가 만약에 이제 20대 구직자라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제 인생관을 피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에 정답이 없듯이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열정과 태도와 자세를 올인하고 몰입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전 최고의 해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면접관 연기도 잘하시더니 그러니까요, 이제는. 구직자 연기도 잘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준비된 답처럼 잘해주셨는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유 대표님한테 좀 질문이 있어요. 요즘 구직자들을 보면은요, 워낙 이야기를 잘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뭐 스피치 전문가나 방송인도 아닌데 굉장히 그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기존 면접에서는요, 좀 학습 능력이 뛰어난 뭐 스펙 요소를 많이 봤다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의적인 인재 선발 방식으로 전환이 된 추세라서요, 기존의 면접에 좀 익숙해져 있는 면접자들도 스토리텔링에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스토리텔링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창의적이까지. 네.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뭐 특별한 방법. 정답은 없겠죠, 근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정답은 없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학생들 그리고 구직자분들 상대를 하면서 나름의 법칙을 하나 정해봤습니다. ECV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ECV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expression 그리고 EC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 creativity, 영어가 좀 딸려서요. 지금 창의성 네, 그리고 좋습니다. 비전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각 요소별로 자신의 문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한번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ECV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미사여구가 동원되는 화려한 언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면접관은요, 지원자의 답변이 너무 장황해지고 좀 논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요, 집중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답변 시에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좀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논리적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이때는 좀 용어와 어휘 선택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입사 동기나 입사 후에 직무 희망을 묻는 과정에서는요,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감 있게 좀 말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 뭐 솔직한 것이 대세라고 해서 그래요, 예. 그냥 면접 때 무조건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저는 얼마나 말씀이세요? 솔직하면요. 소개팅하면 여자분이 집 있냐고 그러면 집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가요? 거죠. 예, 집이 네네. 또 뻥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나중에 들통나니까 잘하시는 방법인 것 거짓말로 하면 같아요. 안 되지만 그럼요. 조금 이제 네네.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네. 이렇게 좀 다르게 승화시킬 방법은 네네.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경기도 소개팅. 외곽에 조금 살 수 있다, 전세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일단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여자분이 좀 마음 들어 하실 만한 경기도 외곽에 집을 구할 여력은 있다라고 아니, 갑자기 답변을 재관 씨 카운셀링이 네네. 바뀌었어요. 해주시는 것도 예.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곧 사회인이 됨과 더불어서 대외적으로 그 회사를 대표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지식과 훌륭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 지원자라는 점을 꼭 명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점을 같이 유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경기도 외곽도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재관 씨. 예. 자, 면접관이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걸로 구직자들이 생각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구직자분들도 영리해 주시고 정보가 많아져서요. 네. 이제 신입사원에 걸맞은 학식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스토리텔링을 말씀을 많이들 해주신다고 해요. 이제 먼저 자신이 좀 항상 업계와 지망 직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어야 되겠고요. 자신이 실제로 했었던 전공이나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의 내용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스토리텔링으로 면접에 접근하라는 방법 알려주셨고요. 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창의력 하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즘 지원자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창의력이 정말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덴마크 코펜하겐의 전봇대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전봇대 개수요? 네. 이런 질문 제일 싫어요. 네. 덴마크 네. 전봇대 한 5천 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저도 카리스마 있게 질문을 했었어요. 네, 한 5천 개 정도 있을 거라고 답변을 대체로 학생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질문을 좀 광고를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광고에서는 참 재미있었지만 대답해보라면 난감한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코펜하겐의 전봇대 개수를 다 세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창의력이 얼마나 있는가 혹은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페르미 추정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페르미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페르미 박사라는 물리학자가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변직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추정 논법을 활용해서 산출 방법으로 제시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하는데요. 자신만의 좀 추론법을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실제 네. 사실이 아니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라도? 네, 맞습니다. 가설을 세우시고요. 그런 가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난감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질문이라고 해도요. 자신만의 좀 추론법을 선택하는데 좀 착안을 하시고요. 적절한 답변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사실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원자가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력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설을 세우시고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좀 내놓는다는 기분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전봇대 개수 물어보는 거 왜요? 다른 기출 문제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한 번씩 꼭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 서울에서 소비된 커피는 총 몇 잔일까? 그리고 안양의 초등학생은 6년 동안 몇 자루의 연필을 썼을까? 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가로수는 모두 몇 그루일까? 전국에 있는 주유소는 총 몇 개인가? 그리고 구도 1특별시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어느 지역을 없앨 것인가? 그리고 네. 보잉 747기의 무게값은 얼마인가? 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전봇대 개수는 몇 개인가? 하루에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햄버거의 개수는 그리고 하루 평균 서울역 이용자 수는 몇 명인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 정말 질문을 나오면 너무 난감할 것 같은데 네. 평소에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순발력 정경호 대표님이나 혹은 박재건 MC나 송상훈 MC님처럼 순발력 있으신 분들이 재치 있게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일단은 가설 세우는 과정을 잘 한번 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기를 이제 혼자서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뭔가 자신이 결과를 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자신이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 덴마크 전봇대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드릴까요? 예, 예. 네. 그동안 생각하셨어요? 네. 네. 그럼 덴마크 코펜하겐의 여기까지만 질문 드렸는데요. 네. 전봇대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현재 덴마크엔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전봇대 감전 사고 이후에 덴마크 정부가 전봇대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에어 전봇대로 대체해서 전봇대 개수가 없습니다. 정말요? 뻥이에요. 어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당황하셨어요, 지금. 아니, 아무렇게 해도 면접관께서. 된다면서요. 아무렇게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창의력 있게. 네, 창의력 있게 좀 가설을 세우시고 뭔가 이제 네. 답변을 논리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가설을 세우시기를 네. 감전 사고가 있었다라는 명제를 제시를 하셨던 거는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에어 전봇대가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네. 의아할 수도 있고 조금 네. 너무 장난스럽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좀 대답도 더. 있다는 걸 제가 좀 네. 말씀드리고 네, 네. 싶었고 정말 재밌어요. 정경호 대표님 그 위트 있게 말하는 거 요 솔트 요소들 좀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면접 방법들. 예. 우선 지금 마침 잠깐 하셨는데 그 페르미와 관련돼서는 원래는 그 기업체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명칭을 활용해서 면접까지 이게 들어온 부분들인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솔트 요소는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 사람이 어떤 스피치를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 어디서 눈으로 본 말, 그렇죠. 내가 책에서 보니나 어떤 뉴스에서 본 말, 혹은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귀로 들어본 말, 이런 것들을 스피치를 하는데 세 번째 사람한테 가장 감동을 주는 말은 스스로가 깨달은 말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질문들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자꾸 내면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그 친구의, 구직자의.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구직자분들이나 취업준비생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포괄적인 인생관을 정말 내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남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깨달은 바가 있는 스토리. 그러면 그것들을 면접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저는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넌센스적인 퀴즈 같은 그런 면접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만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솔트 요소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상적이고 예시와 비유를 들어오는 얘기가 결국 본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엇보다 자꾸 주변을 자꾸 의식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본인만의 어떤 스토리 본인만의 정말 창의적인 부분들을 내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최고의 면접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자신만의 이야기 또 진실성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솔트적인 요소, 위트와 순발력을 더한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면접 치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정경호, 유소영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